네, 최근 우리 젊은 층에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여쭤본다면 아마도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에 떠올랐는데요. 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죠. 과거에 건설주 상당히 무겁고 힘들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건설업종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반기 건설업 상승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과연 건설업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업이 그동안 무거웠는데 네. 상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 평가가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반기 코스피 대비 압도적인 아웃퍼폼을 시현을 했었죠. 네. 18%가량 아웃퍼폼을 시현을 했고 절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28%가량 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반기 때 건설업종을 차익 실현하고 비우고 가셔야 될지 혹은 추가적으로 더 담아야 될지 충분히 고민이 들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건설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 거예요. 요즘 또 시장도 약간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올 하반기에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십니까? 네, 하반기 결론적으로 건설업종 오버웨이 콜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인 즉슨 상반기 때 올랐다고 해서 지금 차익 실현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황이나 실적이나 모멘텀 그 어떤 것으로 보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매출단에서는 12%가량, 영업이익단에서는 24%가량 뜰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탑라인 개선은 둘째 치거니와 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까지 특히 주택 부분 중심으로는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것 같고요. 업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주택시장,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 대비 훨씬 더 좋으신 상황입니다. 제가 연초에 2021년도 예상 분양 물량 39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하니까 47만 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이 47만 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매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숫자들이 상향 리비전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보다 주택시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히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았던 해외 부분도 지금 최근에 지표 개선되는 거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건설업종 양 날개가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플러스로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신서정 의원님은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시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버웨이트 콜 아까 말씀하셨죠? 그 이제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비중 확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 하반기 계속 업황 좋아진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종목 중에서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다른 건설에 비해서 그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 그럴까요? 또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세미나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따라 붙을까? 혹은 나는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담아두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후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아시겠지만 주택 부분을 영위하지 않다 보니까 해외 쪽의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도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유가 뜨면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같이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최근에 유가가 떴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펀더멘털에 대한 안정성도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수주 가이던스를 6조 원 가량 제시를 했었거든요. 6조 원이요? 네. 네. 작년에 9조 원 가량 수주를 했던 것을 감안하고 본다라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낮아져 있는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네. 즉 낮은 가이던스가 부담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 기회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 주택 부분에는 없지만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를 넘어섰죠. WTI 기준으로. 네. 한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주가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 귀에 정확히 들어오네요. 자,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39만 원에서 이제 47만 원가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주택 분양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업종 굉장히 좋아질 텐데 어떻습니까? 실적 부분에서 대형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대형 건설사 많이 알고 계시니까 대형 건설사 중에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중에서 탑픽 꼭 이 종목은 관심을 두십시오 하는 종목 집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건설업종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통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 중에서 하나만 담고 싶으시다라면 저는 단연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네,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건 둘째 치거니와 바텀업 이벤트까지 달려있는 상황이죠. 일단 업황 가든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분양 늘어가는 시점에서 사실 한 방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단연 도시 정비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 정비 시장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시점까지 가장 수주를 잘하고 있는 건설사이기도 하고 해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개선되면 동사가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수혜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좀 단기적인 콜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현대엔지니어링 지금 10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10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네. 설사 5조 혹은 6조 가량의 상장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형인 현대건설이 충분히 싸 보일 수 있는 국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올 건데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을 실적을 받아가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올해 실적이 부담이 없는 레벨로 충분히 찍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신서정 의원님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참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형 건설업 다 좋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꼭 꼽으라면은 현대건설에 관심을 더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 이제는 중소형 건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중소형 건설의 그 업황 내지는 그 향후 전망과요. 중소형에서는 주로 어떤 종목 관심 두셔야 될까요?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브랜드력이 있는 건설사 중심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뜨면서 좀 실적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죠. 이 관점에서는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가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도 가려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가 상당히 떴었죠. 그렇죠. 왜 떴었냐면 분양, 실적, 업황, 모멘텀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실적과 분양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인 것 같고 이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신공영, 대원,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다시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증권사 오래 있었지만은 전문가분들, 연구위원들 말씀은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지금 한 80% 정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셨던 한신공영, 대원 그리고 한미 글로벌에 관심 두시라는 말씀이 더 기억에 남네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원자재 가격 좀 올랐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건자재 섹터가 많이 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건자재가 많이 올라가면 주택 경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건자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다 오른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밸류체인을 좀 가려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관점에서 시멘트라던가 폼과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 성장과 맞물려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시멘트 중에서 쌍용 CNE라는 종목은 조금 무거워서 주가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주택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피랑
Q가 개선되는 걸 시장에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C단, 즉 비용단입니다.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혹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유연탄 대신 순환자원이라고 해서 폐비닐이라던가 폐플라스틱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올라간 유연탄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건 둘째 치거니와 이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비닐을 대신 태워주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매각 이익도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로 OP단이 훨씬 더 잘 찍힐 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에비타로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시멘트 업종이 아니고 환경 업종이랑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멀티플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정확한, 명확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K증권 신서정 의원님 꼭 다음에도 한번 모실 테니까 다시 한번 와주시길 약속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건설업 그리고 하반기의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